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신소재 중 세라믹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오늘날 많은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체 신소재 중에 하나인 세라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이란 비금속 또는 무기질 재료를 높은 온도에서 가공, 성형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도자기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오늘은 도자기와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도자기의 푸른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안료에는 코발트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코발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자의 비밀, 코발트의 성질 이해하기. 준비물은 염화 코발트와 염화 칼슘, 증류수, 비커, 스포이드와 약수푼, 교반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커에 증류수를 따릅니다. 증류수를 따라 놓은 비커에 염화 코발트를 2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서 수용액을 만듭니다. 이번엔 염화 코발트 수용액에 교반기 자석을 넣고 교반기에 돌려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약수푼을 사용해 염화 칼슘을 넣어줍니다. 염화 칼슘이 섞이면서 붉은색을 띠던 염화 코발트 수용액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화 칼슘이 계속 들어가자 염화 코발트 수용액이 점점 진한 파랑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번엔 파랗게 변한 염화 코발트 수용액에 증류수를 섞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증류수가 방울방울 섞일 때마다 점점 연해져가는 수용액. 마침내 본래의 붉은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염화 코발트는 물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염화 코발트 이온과 물 이온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염화 칼슘을 넣으면 염화 코발트 수용액이 점점 파랗게 변하는데 물 이온이 사라지면서 염화 이온과 결합을 하고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증류수를 다시 넣으면 사라졌던 물 이온이 나타나면서 본래의 붉은색을 되찾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통해 염화 코발트는 수분의 유무를 확인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코발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도에 따라 염화 코발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컵받침과 비밀카드 만들기. 준비물은 종이 컵받침, 붓과 유성펜, 염화 코발트, 증류수와 비커, 가열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종이 컵받침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비커에 증류수와 염화 코발트 2스푼을 섞어 염화 코발트 수용액을 만들어줍니다. 컵받침에 그려놓은 그림에 붓을 사용해 수용액을 발라줍니다. 어라? 제대로 칠해진 거 맞나요? 붉은 빛의 수용액을 발랐는데도 깨끗한 컵받침. 이번엔 준비해놓은 종이에 원하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글씨를 쓴 상태에서 수용액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얼핏 보이는 글씨도 마르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겠네요. 처음에 색칠했던 종이 컵받침도 마찬가지.
염화 코발트 수용액은 붉은색 용액이기 때문에 분홍색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보이지 않는 그림 또는 비밀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카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한 가열기를 켜주세요. 열이 오른 가열기 위에 종이 컵받침을 올려놓으면 끝! 보이시나요? 투명했던 그림이 서서히 푸른색을 띱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제대로 된 푸른색이 나비아 꽃을 물들였습니다. 이번엔 비밀 글씨를 썼던 종이를 확인해 볼까요? 얇은 종이가 타지 않도록 천천히 양옆으로 움직여줍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푸른 글씨, 숨은 과학 찾기. 네, 잘 보입니다. 마치 마술과 같은 이 실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번 실험을 통해 염화 코발트 수용액의 평형 이동을 알 수 있습니다. 평형 이동은 화학적 평형 상태가 깨진 후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농도, 온도, 압력 등의 외부 반응 조건에 의해 새로운 평형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홍색 종이 위에 글씨를 썼을 때 수분과 결합한 염화 코발트 수용액이 미세한 붉은색을 띠며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온도를 높여 수분을 증발시키자 푸른색을 띤 글씨가 서서히 나타났었죠. 그 이유는 온도의 반응 조건에 의해 염화 이온이 새로운 평형 상태로 평형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도자기의 다공성 성질을 이용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공성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공성이란 고체가 내부 또는 표면에 작은 빈틈을 많이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도자기가 완성되기 전 초벌 구이를 하고 난 것을 토기라고 하는데, 토기는 기포가 존재하는 다공성 물질로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펀지가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이유도 무수히 뚫려 있는 작은 구멍에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각종 정화제로 쓰이는 숯 또한 중금속, 농약, 잔유물 등을 흡착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자기의 다공성 성질을 이용한 다니엘 전지 만들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초벌구이 자기병과 비커, 구리 조각, 아연 조각, 황산구리, 황산 아연, 집게 전선과 전압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커에 물과 황산 아연을 섞어 황산 아연 수용액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황산구리와 물을 섞어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어줍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깔때기를 사용해 초벌구이 자기병에 꽉 차도록 담아줍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간 초벌구이 자기병을 황산아연 수용액이 담긴 비커 안에 넣습니다. 아연판에는 마이너스 극의 검은색 집게 전선을 꽂아주고 구리판에는 플러스 극의 빨간색 집게 전선을 꽂아줍니다.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아연판은 황산 아연 수용액에, 그리고 플러스 극에 연결된 구리판은 황산 구리 수용액에 넣어주세요. 자, 전선이 연결된 금속판을 용액 속에 넣어볼까요? 보이시나요? 0에 멈춰있던 전압계의 바늘이 훌쩍 올랐습니다. 수용액과 금속판의 만남으로 완성된 다니엘 전지. 원리는 무엇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 구리판에선 구리 이온이 환원되면서 금속으로서의 석출이 일어나고, 황산아연 수용액의 아연판에서는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나오며 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자기병에 보이지 않는 구멍, 즉 다공성 성질이 두 용액의 이온을 통과시키면서 염다리 역할을 하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흙을 빚어 만든 항아리가 숨을 쉰다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다공성의 원리를 활용한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